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1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춘분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을 지나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헬로티비 뉴스는 봄의 시작을 맞아 우리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특집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부산은 벚꽃과 산수유가 벌써 활짝 폈다고 하는데요. 봄꽃의 향연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살랑이는 연분홍 꽃잎. 부산의 한 학교 교정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비교적 날씨가 따뜻한 남부 지역도 3월 말에나 벚꽃이 피는데 보름 정도 빠르게 꽃을 피운 겁니다. 가지마다 분홍색 솜사탕을 달아놓은 듯 탐스럽습니다. 반가운 봄꽃에 새들의 날개짓은 바빠졌고 지나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지나가다가 일부러 찍으려고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벚꽃이 벌써 피니까 되게 벌써 봄이 온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도심 공원에도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더니 어느새 나무 가득 노란빛이 출렁입니다. 봄꽃이 피면서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꿀벌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매년 이맘때 어김없이 우리 곁에 찾아오는 봄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반갑습니다. 보니까 봄도 오고 이러니까 마음도 상쾌하고 참 좋지요. 몸이 좀 개가워지고 모든 뜻에 다 꽃들 보면 다 좋다겠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유난히 춥고 길고 길었던 겨울을 넘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도 한층 가벼워지고 봄 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 봄꽃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매화가 활짝 핀 전남 광양에도 상승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매화가 꽃망울을 틔우고 활짝 피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홍매화와 백매화가 관광객들을 반깁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100만 명이 넘게 찾는 광양 매화마을입니다. 코로나19로 축제는 취소됐지만 봄을 느끼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개화율은 20%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 맹추위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꽃이 지난해보다 늦게 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봄비가 내리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금세 매화마을은 하얗고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한층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매화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을 만끽합니다. 저희 딸이랑 오늘 나들이 나왔는데 너무 예쁘고 활짝 펴가지고 꽃들이 만개해가지고 오늘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가지고 봄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요. 너무 좋아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탄사! 몰리는 인파에 광양시도 분주해졌습니다. 축제가 열리지 않았던 지난해에도 3월 한 달 동안 60만 명이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시는 특히 해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2,300면을 확보하고 600여 명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갓길 주차에 대한 관광객들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갓길 주차하실 때도 그 차에 연락처가 없는 차량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조회를 해가지고 빼려면은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또 딴 사람들의 그 여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광양 매화는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질긴 코로나 시국도 언젠간 끝이 날 거라는 희망을 주듯 올해도 매화마을에는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두꺼비들도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창 산란철이라고 하는데요. 대구에 두꺼비 집단 산란지가 있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 산에서 내려온 두꺼비들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봄의 기운이 내려앉은 도심 속 연못. 물속에서는 산란기를 맞은 두꺼비들의 짝짓기가 한창입니다. 알을 품고 있던 암컷 두꺼비는 점액질에 둘러싸인 까만 알들을 낳습니다. 두꺼비 집단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 올해도 어김없이 두꺼비들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2월 중순이면 인근 욱수산에서 겨울잠을 자던 두꺼비들이 알을 낳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올해는 2월 기온이 낮았던 데다 최근까지 이어진 가뭄 탓에 이달 초에 들어서야 산란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망월지 주변에서 많이 머물고 있다가 수중 온도랑 수표면 온도랑 어느 정도 온도가 적당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산란을 시작했는데 원래는 조금 늦게 내려온 편이에요. 그래서 3월 5일날 처음 이제 두꺼비가 내려오는 게 관찰됐고. 암컷 한 마리당 낳는 알은 만여 개. 망월지가 있는 수성구 불광사에서는 주차장을 막고 두꺼비들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울타리를 따라 그물을 쳐뒀습니다. 자연을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두세 달쯤 뒤면 새끼 두꺼비들이 떼를 지어 다시 산으로 향하는 장관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새 추위가 가고 봄을 느낄 수 있는 시기. 도심 속 연못에서도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나오고 또 그냥 만들지 시민들이 이제 볼 일도 보러 다니고 하면 그게 좋은. 양력으로는 3, 4월, 근데 음력으로는 2월 초다새 이후로는 시제거든요. 봄 시제가 엄청 커요. 옛날에는 이렇게 걸어도 못 갔어요.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그 기대뿐이 없어요. 조금씩 좋아진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나들이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함께 놀 수 있고 상인들도 엄청 힘들어요. 지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아지면 빨리 코로나가 이제 끝나야 손님들도 많아지고 시장도 조금 살아날 텐데 다른 시민들 좀 코로나 좀 잡아가지고 예전처럼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곳곳에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동해안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봄날이지만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국 각지에서 보내주신 응원과 이웃 주민들과 함께 어렵지만 희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잿더미만 남은 주택. 오랜 세월 손때 묻은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거대한 중장비가 불에 탄 주택을 허물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이재민의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지금 기온은 오르고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산불 피해 지역에도 조심스럽게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에 탄 주택의 집기들이 대형 포대에 담겨 모두 치워지고 있습니다. 주택 철거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됐습니다. 비현실적인 정부 지원금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답답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셔갖고
지원도 많이 좀 해준다 하니까 큰 기대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열심히 해갖고 같이 좀 동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기탁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이후 강릉과 동해시에 접수된 성금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성금이 곳곳에서 기탁되면서 더욱 많은 성금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응원의 메시지도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신 집과 그리고 산림 그리고 모든 터전들이 하루빨리 원상 복귀되기를 간절하게 응원드립니다. 강원 도민 여러분, 산불 피해 주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여러분들의 건강과 빠른 일상 회복을 동의대학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강릉 동해 산불 피해지에도 새싹이 돋아나면서 싱그러운 봄과 함께 희망도 함께 싹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봄이 오면서 농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겨우내 방치됐던 농기계들을 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현장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있는 사람들. 겨우내 방치됐던 농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겁니다. 지금은 또 여기 이렇게 수리반 안 오면은 또 멀리 가야 해요. 또 그 사람들이 오면 철장비 줘야 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편리해 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점검과 정비에 나섰습니다. 겨울 기간 동안 방치했던 농기계 점검과 수리를 통해 농기계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 지금 보통 이제 갈리기하고 경운기,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저기까지 이게 대형 기계는 전장에서 조금 수리가 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소형 기계 위주로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기 위해 이동이 많은 지역은 직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 수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평과 남동, 계양 검단 등 지역 농협과 중구와 서구 농기계 정비업소 등 9곳의 농기계 수리점을 지정해 농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수리 지정점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할 경우 수리비도 지원해줍니다. 농가당 5기종 내에서 트랙터와 콤바인 등의 대형 농기계는 10만 원, 관리기와 경운기 등 소형 농기계는 5만 원 내에서 연간 35만 원까지입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이곳에 있는 농기계들을 기존 가격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왔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물론 저렴하게 임대까지 해주는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싱그러운 봄을 맞아 봄 특집으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